자, 앞에서는 플로어라고 하는 펑션을 이용을 해서 플로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연속형 변수를 범주형 변수로 만들어 본 건데요. 이 플로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룰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 여기서 지금 보면은 다 이 0부터 9까지 마지막 값이 0부터 9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0부터 9까지. 그래서 이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저희가 TFR이라고 하는 변수를 이제 범주형으로 만들고 싶은데 이 TFR에서 이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여성이 평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통계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TFR에 관해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저희가 lowest low fertility 초저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초저출산은 1.3 미만인 경우에 1.3을 포함을 해서 1.3 미만인 경우에 초저출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lowest low fertility 그러니까 초저출산인데 lowest low fertility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영어 발음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lowest low fertility 이렇게 적어줄게요. 이게 이제 1.3 기준인 거고 또 하나 이제 개념 중에 하나가 replacement fertility라고 하는 겁니다. 이 replacement라고 하는 건 2.1인 거죠. 그래서 여성이 2.1명의 아이를 낳으면 어떤 인구가 계속해서 재생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2.1이냐면 2가 아니라 남자 하나고 여자 하나 낳으면 또 그 다음 세대가 재생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0.1은 그 사이에 죽을 수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 성년이 되기까지 사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0.1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레이스먼트를 흔히 대체 출산율이라고 하고 이것은 2.1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3과 2.1을 기준으로 해서 이 초저출산이라고 하는 개념과 대체 출산율 이하라고 하는 개념과 대체 출산을 넘는 그래서 높은 출산율이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범주로 나누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사용하는 어떻게 해서 이 연속 변수인 TFR을 이런 범주형으로 나눠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면 그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cut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 명령어를 적어보면은 저희들이 새로 만들어줄 명령어 이름이 tfr_c예요. 그래서 그 명령어가 아니라 변수 이름이죠. 새로운 변수 이름은 tfrc. 그래서 범주형 tfr이라고 하는 거고 그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cut이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변수, 연속형 변수가 뭔지 TFR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숫자를 기준으로 우리가 브레이크를 할 것이냐 이런 거고요. 네, 음의 무한대에서 음의 무한대에서 1.3까지는 그 하나의 범주가 되는 거고 1.3에서 2.1까지 또 하나의 범주가 되는 거고 2.1에서 무한대까지 또 하나의 범주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레이블이라고 하는 걸 붙일게요. 그래서 어떤 레이블이냐면 처음에 있는 범주는 초저출산이기 때문에 LLF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범주 즉 1.3과 2.1 사이에 있는 것은 리플레이스먼트니까 REPL까지라고 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범주는 하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범주를 지금 만들어 보는 건데 지금 이건 지금 요 안에 있는 게 무슨 명령? cut인데 어떤 걸 자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 TFR이라고 하는 변수를 자르되 요 포인트를 기준으로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인피니티 하나가 있고 1.3, 2.1 그리고 인피니티가 이런 포인트가 4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것은 3개의 구간인 거죠. 네거티브 인피니티에서 1.3, 1.3에서 2.1, 2.1에서 인피니티까지 이렇게 3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3개의 구간이.
그래서 그 세 개의 구간을 각각 이름을 붙인 겁니다. 첫 번째 구간에는 LLF, 두 번째 구간, 즉 1.3에서 2.1까지는 REPL, 그리고 2.1에서 인피니티까지는 하이. 이게 세 개의 구간을 나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저희가 실행을 해볼게요. 컨트롤 R. 그러면은 과연 이게 제대로 나누는지 보려면 어떤 명령어를 사용한다고 했죠? 테이블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위에 이미 테이블이라고 한 걸 사용한 적이 있었으니까 이 화살표 여러분들 자판에 보시면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앞에 명령어를 다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그 tfr이라고 하는 원래 변수와 tfrc라고 하는 새로 만든 변수를 봐서 이 크로스 탭을 해보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볼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보면은 LLF는 1.3 이하여야 되는데 보면 1.3 이하인 거는 다 LLF로 갔죠. 그리고 1.3에서 2.1까지 2.06까지는 다 요 두 번째 값인 LLF로 갔습니다. 아니 REPL로 갔습니다. 그렇죠? 이 두 번째 범주가 REPL이잖아요. 그리고 2.1이 넘는 건 다 하이로 갔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지금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cut이라고 하는 명령어에서는 break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준이 되는 지점인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 구간들을 나누는 거죠.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 그리고 그것에 레이블이라고 하는 옵션을 통해서 이름을 붙여주는 거고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1.3이라고 하는 것과 2.1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구간으로 들어가게 될까요? 예를 들어 1.3이라고 하는 것은 LLF의 구간으로 들어갈까요? REPL의 구간으로 들어갈까요? 혹은 2.1은 REPL의 구간으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하이의 구간으로 들어갈까요? 이 컷의 초기 설정은 뭐냐면 요 첫 번째 구간, 즉 네거티브 인피니티에서 1.32라는 구간이 있을 때 요 오른쪽에 있는 1.3 값이 LF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생각을 한다면 두 번째 구간이 1.3과 2.1 구간에 있을 때에는 1.3은 포함하지 않고 2.1은 포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즉 REPL이라고 하는 요 구간은 요 범주는 뭐냐면 1.3은 포함하지 않되 2.1은 포함하게 되는 이런 구간인 겁니다. 그리고 하이라고 하는 것은 2.1은 포함하지 않되 인피니티는 포함하게 되는 이런 구간인 거고요. 그래서 이 구간을 의미할 때 어떠한 구간은 두 값 사이에 있는 건데 작은 값은 포함하지 않되 큰 값은 포함하게 되는 그렇게 이 컷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디폴트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 디폴트가 싫어서 여러분들이 거꾸로 작은 값은 포함하되 큰 값은 포함하지 않는 이런 걸 만들어주고 싶다고 한다면 여기에 옵션을 넣어서 예를 들어 여기 옵션 중에 이 light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light true 이렇게 하면은 이게 디폴트인 거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큰 값은 포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right false 이렇게 하면 이 오른편에 있는 값은 즉 큰 값은 포함하지 않고 작은 값 왼편에 있는 값을 포함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right이라고 하는 옵션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사용을 해서 구간을 나눌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해서 구간을 나누는데 이 큰 값을 포함할 거냐 아니면은 작은 값을 포함할 거냐 그 구간에 그런 용도로 이 right이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근데 뭐 여기서는 저희가 원하는 것처럼 그냥 큰 값은 포함하되 작은 값을 포함하지 않는 그렇게 범주화를 시키고 싶었으니까 이 원래의 초기 설정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ut이라고 하는
이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연속형 범주인 TFR을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